두근두근 인생 함께 걸어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늦은 봄이 찾아왔습니다. 65세 이정수는 오늘도 혼자였다. 아내를 잃은 지 벌써 3년. 텅 빈 집에서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글자가 잘 안 보였다. 돋보기를 꺼내려다 말았다. 누가 볼까봐 창피했다. 바람이 살짝 불었다. 가을 냄새가 났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이런 날씨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혼자 느끼는 가을이 쓸쓸하기만 했다. 그때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하얀 털에 검은 점이 있는 귀여운 강아지였다. 정수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아, 강아지가 참 예쁘네요. 목소리가 나온 후에야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강아지 뒤로 62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이 아이는 복돌이에요. 박미영이었다. 정수는 몰랐지만 미영도 혼자였다. 남편과 이혼한 지 5년.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간호사로 35년 일하다 은퇴한 후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되었다. 복돌이라. 좋은 이름이군요. 정수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 있었다.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 얼마만인가. 저는 이 공원에 자주 오는데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얼마 전부터 이 동네로 이사 왔거든요. 미영의 목소리도 부드러웠다. 간호사답게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었다. 복돌이는 여전히 정수 주위를 맴돌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색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었다. 정수는 신문을 접으며 생각했다. 이런 기분이 뭘까? 설마 이 나이에. 날씨가 참 좋죠? 요즘 같은 가을이 딱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공기도 좋고. 미영이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다. 정말 좋은 날씨였다. 하늘은 높고 파랬고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실례지만 이 근처에 괜찮은 도서관이 있나요? 아, 도서관요? 정수의 눈이 밝아졌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교사였던 자신과 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시립도서관이 있어요. 저도 가끔 가는데 조용하고 좋아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미영의 얼굴에 진짜 감사 표정이 떠올랐다. 새로운 동네에서 혼자 지내며 외로웠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복돌이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줄을 당겼다. 미영은 아쉬운 듯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만. 좋은 정보 감사했어요. 네, 또 봬요. 정수도 일어서며 작별 인사를 했다. 미영과 복돌이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계속 생각했다. 방금 그 여성은 어떤 사람일까? 목소리가 참 좋았다. 미소도 따뜻했고. 혼자 사는 걸까? 현관문을 열며 정수는 깨달았다. 오늘 하루 종일 처음으로 외로움을 잊었다는 것을. 그 짧은 대화 때문에. 거실에 혼자 앉아 저녁 뉴스를 보면서도 자꾸 그 여성이 생각났다. 복돌이라는 강아지 이름도, 도서관을 물어보던 목소리도. 이상했다. 이런 기분이 올 줄 몰랐다. 그 나이에 설렘이 찾아올 줄은. 일주일이 지났다. 정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왔다. 혹시 그 여성을 다시 만날까 해서였다. 스스로도 우스웠다. 65세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목요일 오후였다. 정수가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도서관 알려주신 분이시죠? 미영이었다.
복돌이와 함께 산책 나온 길이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 안녕하세요. 도서관은 잘 찾으셨어요? 네, 덕분에 잘 다녀왔어요. 정말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미영이 복돌이 줄을 다른 손으로 바꿔 잡으며 말했다. 정수는 용기를 냈다. 시간 되시면 잠깐 커피라도 한 잔 하시겠어요? 저기 공원 안에 카페가 있어요. 좋아요. 대답이 생각보다 빨랐다. 미영도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던 것이다. 카페는 한적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복돌이는 의자 밑에서 얌전히 누워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름도 모르는 사이네요. 저는 이정수입니다. 박미영이에요. 반가워요. 서로 이름을 알고 나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정수는 미영이라는 이름이 그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었어요. 작년에 정년 퇴임했죠. 미영 씨는요? 저는 간호사였어요. 대학 병원에서 35년 근무했어요. 35년이면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겠어요. 정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다.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어서. 미영의 얼굴에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정수는 그런 미영의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영이 말했다. 그런데 요즘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정수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직도 이문세, 변진섭 노래를 들어요. 그런 노래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정말요? 미영의 눈이 반짝였다. 저도 그 노래들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광화문 연가 같은 노래는 지금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정수도 신이 났다. 같은 음악을 좋아한다니. 황혼이 지면 만나러 가리라.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가사를 흥얼거렸다. 그리고 함께 웃었다. 이런 우연의 일치가 신기하고 즐거웠다. 우리 세대만 아는 이야기네요. 미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노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조카가 집에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줬더니 촌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다. 정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저희 딸도 그래요. 아버지 취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두 사람은 또 웃었다.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기분이 좋았다. 같은 세대라는 것,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그런데 드라마는 어떤 거 보세요? 요즘 것들은 잘 안 보고 재방송하는 옛날 드라마를 가끔 봐요. 저도요. 모래시계나 사랑이 뭐길래 같은 거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서로의 취향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갈수록 더 편해졌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미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어느새 2시간이 지나 있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갔네요. 정수도 아쉬운 마음이었다.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게 얼마 만인가. 카페를 나서며 미영이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한 대화를 나눴네요.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좋아요. 헤어지면서도 두 사람 모두 아쉬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정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 거울을 보았다. 언제부터인가 생긴 습관이었다. 오늘따라 얼굴이 밝아 보였다. 기분 탓일까? 면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침에 했는데도 신경이 쓰였다.
머리도 다시 빗었다. 왜 이러고 있는 걸까? 스스로 생각해도 우스웠다. 거실에 앉아서도 계속 생각났다. 미영의 웃는 모습이, 같은 노래를 좋아한다며 기뻐하던 표정이, 목소리도 계속 맴돌았다. 이상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았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얼마 만인가. 아내와 사귀던 40년 전 이후로 처음이었다. 한편 미영도 집에서 비슷한 마음이었다. 복돌이에게 사료를 주면서도 계속 정수 생각이 났다. 정중하고 따뜻한 목소리,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던 모습. 옷장 앞에 섰다. 내일은 뭘 입을까?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일이었다. 간호사로 일할 때도 유니폼만 입으면 됐으니까. 파란색 블라우스를 꺼내 몸에 대봤다. 어떨까? 너무 젊은 색깔 같기도 하고. 베이지색 가디건은 어떨까? 너무 수수할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다. 이런 자신이 낯설었다. 62세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니.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발라봤다. 평소에는 안 바르는 립스틱이었다. 색깔이 너무 진한 것 같아서 휴지로 닦아냈다. 뭘 이러고 있는 거야 정말.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오히려 설레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정수와 나눈 대화들이 계속 생각났다. 같은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 같은 추억을 공유한다는 것, 얼마나 반가웠는지. 정수도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 공원에 나가면 미영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난다면 뭔 이야기를 할까? 아내 생각도 났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아내도 이해해 줄 것 같았다. 혼자 쓸쓸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낫다고 말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샤워를 다시 했다. 어제 했는데도 면도도 꼼꼼히 했다. 거울을 여러 번 확인했다. 옷도 신경 써서 골랐다. 평소 입던 편한 옷 대신 조금 더 깔끔한 셔츠를 꺼냈다. 색깔도 골라봤다. 흰색이 나을까, 연한 파란색이 나을까. 미영도 마찬가지였다. 아침부터 옷을 여러 벌 갈아입어 봤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썼다. 너무 진하면 이상할 것 같고 안 하면 너무 수수할 것 같고. 복돌이는 주인의 이런 모습이 신기한지 계속 쳐다봤다. 복돌아, 엄마가 이상하지? 미영이 복돌이에게 말을 걸었다. 복돌이는 꼬리만 흔들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마음이었다. 설렘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맞는 건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오늘도 공원에서 만나고 싶었다. 주말이었다. 정수의 딸 수진이 집에 왔다. 아버지 안부를 확인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는 것이 습관이었다. 아빠 안 계세요?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거실에 아무도 없었다. 평소 같으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시간인데. 잠시 후 정수가 외출복을 입고 들어왔다. 머리도 말끔히 정리하고 셔츠도 다림질이 잘 된 것을 입고 있었다. 아빠 어디 다녀오세요? 응, 공원에 산책 좀 하고.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수진이 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봤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표정이 밝아 보였다. 아빠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달라지긴 뭐가. 정수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당황했다. 티가 났나? 자주 웃으시고 외출도 많이 하시고. 예전에는 집에만 계셨는데. 나이 들어서 건강 관리 좀 해야지. 운동 삼아 산책하는 거야. 정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딸에게 미영 얘기를 할 수는 없었다. 아직은. 그래도 좋은 일이에요. 아빠가 활동적이 되시니까. 수지는 진심으로 기뻤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너무 위축되어 있어서 걱정이 많았다. 혹시 누구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정수는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야? 누굴 만나? 그냥 혹시나 해서요. 만약 좋은 분 계시면 소개해 주세요. 아이고 이 아이가. 정수는 웃어 넘겼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딸이 알면 뭐라고 할까?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냐고 할까? 수진이 간 후 정수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떨까? 동네 사람들 시선은 어떨까? 이런 걱정이 밀려왔다. 미영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다. 미영 씨 요즘 자주 못 뵀네요. 네, 그냥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느라. 그런데 미영 씨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뭔가 좋은 일 있나? 순간 미영은 당황했다. 티가 나나?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날씨도 좋고 해서 기분이 좋네요. 그런가요? 그런데 공원에서 어떤 남자분과 자주 보이시던데? 미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벌써 소문이 났나? 아, 그냥 우연히 만난 분이에요. 동네 분이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친구 만드시는 게 좋죠. 친구라는 말에 미영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씁쓸했다. 정말 친구일 뿐일까? 집으로 돌아와 미영은 거울을 봤다. 정말 밝아졌나?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정수를 만난 후로 기분이 좋아진 것을. 하지만 걱정도 컸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특히 아들 준호가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준호는 아버지와 이혼한 후 어머니를 많이 걱정했다. 혼자 지내는 것을 안쓰러워했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준호였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준호야. 엄마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또다시 같은 질문이었다. 미영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러고 보니 요즘 자주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어디 다니세요? 산책 좀 하고 그래. 좋죠. 건강 관리 하셔야죠. 통화를 끝낸 후 미영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게 잘못된 일일까? 주변 시선이 무서웠다. 정수와 미영 둘 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가족들은 이해해 줄까?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며칠 후 저녁 공원에서 정수와 미영이 만났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서였다.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대화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다. 둘 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쉽게 꺼내지 못했다. 선생님.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 진지함이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정수도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 요즘 선생님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미영의 고백이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계속 고민이 돼요.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도 똑같아요. 정수도 솔직하게 말했다. 미영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하루 종일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걸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복잡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그게 걱정돼요. 정수도 같은 고민이었다. 딸이 벌써 눈치채는 것 같아요. 요즘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비슷해요. 목소리가 밝아졌다고. 두 사람 모두 가족들 반응이 걱정이었다. 하지만 미영씨. 정수가 걸음을 멈추고 미영을 바라봤다. 저는 미영씨와 대화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저도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저도 사실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정수는 미영의 손을 살짝 잡았다. 따뜻했다.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위로가 되는 것뿐인데. 맞아요. 하지만 세상 시선이 그렇지 않잖아요. 미영이 한숨을 쉬었다. 이혼한 여자가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도 이상하게 볼 테고. 미영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누구든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정수의 말에 미영은 조금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래도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저도 그래요. 아내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고 할까봐. 정수도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하지만 미영씨 만나면서 느꼈어요. 살아있다는 걸, 마음이 뛴다는 걸. 저도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미영도 진심을 말했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두 사람은 다시 천천히 걸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니 조금 편해졌다. 우리 천천히 해요. 급할 것 없으니까. 정수가 말했다. 네, 그래요. 서두를 필요 없죠. 미영도 동의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미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더 지났다. 정수와 미영은 거의 매일 공원에서 만났다. 조심스럽게 시간을 보냈지만 동네 사람들 눈에는 띌 수밖에 없었다. 화요일 오후 미영이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아들 준호가 갑자기 나타났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미영은 가슴이 덜컥했다. 준호야, 왜 갑자기?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물었다. 무슨 말이니?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하던데요. 엄마가 어떤 남자분과 자주 다닌다고.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결국 들켰구나. 그냥 친구야. 친구요? 엄마 나이에 무슨 친구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체면도 생각하세요. 체면이라는 말에 미영은 가슴이 아팠다. 체면이라니. 아빠와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요? 준호의 말은 화살처럼 미영의 가슴을 찔렀다. 준호야, 그런 말 하지 마. 무슨 말을 못해요.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미영은 눈물이 나려고 했다.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제발 조용히 지내세요. 저도 체면이 있어요.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준호가 나간 후 미영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눈물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와 미영은 침대에 누웠다. 준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체면이 없다고. 나이에 맞지 않다고. 정수에게 전화를 걸려다 말았다.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국 미영은 정수를 피하기 시작했다. 공원에도 나가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정수는 며칠째 미영을 만나지 못해 걱정이 됐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도서관에 가봐도 미영은 없었다. 공원을 몇 바퀴 돌아도 보이지 않았다. 정수는 불안했다.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주변 시선 때문일 것이다. 가족들이 뭐라고 했을 것이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딸 수진이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다. 동네 아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쳐다봤다. 정수는 후회가 밀려왔다. 괜히 미영에게 다가간 건 아닐까? 미영을 힘들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아쉬웠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다. 미영과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정수는 매일 도서관에 갔다. 혹시 미영을 만날까 해서였다. 목요일 오후 정수가 책을 읽고 있을 때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미영이었다. 미영씨. 정수는 놀라서 일어섰다. 미영의 얼굴은 야위러 있었다. 선생님 죄송해요. 며칠 동안 연락드리지 못해서. 미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 아들이 알았어요. 선생님과 만난다는 걸.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랬군요. 정수도 예상했던 일이었다. 많이 화를 내던가요? 내 체면도 없다고. 나이에 맞지 않다고. 미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아들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정수는 미영 옆에 앉았다. 미영씨. 정수가 미영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정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다. 미영씨, 저는 미영씨 때문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도 마음이 설레는 건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정수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들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까지 늙는 건 아니잖아요. 정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미영은 정수를 바라봤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정수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도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럼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더 당당하게. 정수가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 주변 시선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감정에 솔직해져요.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다. 네, 그래요. 우리 잘못한 게 없으니까. 맞아요. 우리는 그저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도서관을 나와 공원으로 향했다. 예전처럼 나란히 걸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미영이 물었다. 천천히 해요. 급할 것 없으니까. 다만 서로에게 솔직하기로 해요. 정수의 대답에 미영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다. 챕터 8 함께 걷는 길. 한 달이 더 지났다. 정수와 미영은 주변 시선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당당하게 만났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 준호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래됐어요. 준호가 미영에게 말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너무 보수적이었나 봐요. 미영은 아들이 이해해줘서 고마웠다. 정수의 딸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 좋았다. 아버지 행복하시면 저도 기뻐요.
수진의 말에 정수는 감동했다. 어느 가을 저녁 정수와 미영은 공원을 걸었다. 미영의 손에는 복돌이들이, 정수의 손에는 미영의 손이 자연스럽게 잡혀 있었다. 내일도 산책하실 거예요? 정수가 물었다. 네, 물론이죠. 미영이 대답했다. 그럼 내일은 제가 복돌이 간식을 준비해 올게요. 고마워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시간은 충분했다. 선생님, 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저도요. 미영 씨 덕분에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왔어요. 정수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늦은 봄이지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맞아요. 늦었다고 해서 덜 아름다운 건 아니니까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걸어요. 정수가 말했다. 네, 좋아요. 미영이 대답했다. 복돌이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았다. 마치 가족 같은 모습이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정수가 중얼거렸다. 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미영도 따라 말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졌다. 두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내일도 만날 것이다. 모레도 만날 것이다. 함께 걸을 날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듯 두 사람의 삶에도 늦은 봄이 찾아왔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걸음걸이가 가벼웠다. 마음도 가벼웠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이것이 사랑이었다. 나이에 상관없는 진짜 사랑이었다. 오늘도 두근두근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